동맹국 등 한국에 관한 미국의 비밀문건 유출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성과 백악관 국방부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 결과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무성은 이번 비밀 유출과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가 이번에 조사 착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기밀 유출로 인해 국가안보에는 현재로선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틸 국무성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기밀 유출과 감청에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외교부와 국가안보 라인을 감청한 데 대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밀문서 유출에 러시아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원인이나 출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사를 위해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했고 국방부와 법무부가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enny, go ahead. I'll come back to you, Alex. Jenny, go ahead. Sure. 비밀 문건 유출에 관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을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Jenny, what I would start with by saying is that 먼저 our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칼리에게 말했듯이 미국 관리들은 정보와 민감한 문서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파트너십의 보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고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문서 유출에 러시아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t would be 원인이나 출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부적절한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했고 저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컬비 전략소통조정관도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비밀 문건을 유출했는지 그것이 또한 위조된 문건이라 할지라도 정보 유출과 관리에 리스크가 있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세력의 지시라면 이번 기회로 인해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하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 오늘도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의 정치 현황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예, 참 날씨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요. 거기는 어떻는지요? 자, 오늘은요 아주 심각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도청 감청을 했다고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뭐 한국 정부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관례를 보겠다, 그 내용을 진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다 이래 봐요. 네. 사실은 미국이 이 안보실 김성한 지금 사퇴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의 그 전화를 도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그것은 우크라이나 지금 그 지원에 있어서 무기 지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언론에 지금 나온 거로 보면은 김성한 실장은 폴란드를 통해서 폭탄을 일단 제공을 하고 실탄이라고 그러죠. 그걸 제공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가자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이미 나섰다 하는 것은 최소한 한국의 보감청이 한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혹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지금 도감청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 같이 어정쩡하게 넘어가면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고 야당이 아무튼 그 반미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러한 야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도감청 문제가 지금 CIA 그다음에 또 몇 군데에 지금 같이 NSA, 그 NRO 국가정보연구원 등등에서 지금 다 그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 때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은 공국가로서의 분명한 입장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은요, 그게 비밀이 아닌 것처럼요, 이미 기자들이 우리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우회적으로 한국이 뭐 폴란드를 통해서 간다 소리가 암암리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어째 이게 또 비밀로 분류가 됐는지, 이게 또 뜬금없이, 그게 비밀로 분류된 게 아니고, 네, 예, 비밀로 된 게, 1급 비밀로 된 게 아니고, 이제 김성한 실장은 이제 이준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천명을 하자 음. 이런 입장이었고, 김성한 실장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하고 무기 제공을 밀했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보다는 폴란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안 낫겠나 이 내용이 지금 그 도감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미국하고 상의도 없는데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감청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제 한국 사람끼리 어, 의논한 것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본토에서 한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내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청와대에 뭐 미국이 뭐 다 조청장치가 되어 있다니 이런 말은 암암리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를라이트니 정찰위성이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라도 도청을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 대사관에 뭐 사람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뭐 조청장치 뭐 근데 충분히. 네, 문제는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했잖아요. 네, 글쎄,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는데 음, 그런 문제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의 삐끗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도감청 문제하고 연관이 돼가 있는 게 아닌가. 어, 음, 김성한 실장하고 전 외교비서관하고의 이 통화 내용이 도감청 됐다는 내용이 밝혀진 거고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에서 이게 나왔지만은 그렇죠. 결국은 한국을 그걸 받아서 얘기하지만 지금 안에 내용들은 일급 비밀로 분류됐지만은 도감청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소위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동맹국인 한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얘기고 적국도 그런데 아니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대응을 다른 뭐 사례를 좀 파악해 보겠다 이런 대응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건 강력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고 사과를 받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대응은 대단히 잘못돼서 오히려 기름에다가 불 붙는 격이 돼버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밝혀짐으로써 한미 간에 어떤 데미지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달 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나름대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고 야당은 이 동암청 부분이 이미 미국 신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이 아마 저항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문제들이 그 전에 미리 정리가 좀 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뭐 미국 법무부에서 나섰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는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도 주권 국가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동맹하고 동맹국가가 동맹국가를 감시하고 도감청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또 예. 다른 지금 뭐 한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러시아, 적성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을 감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예가 프랑스 마크롱이나 뭐 그런 예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법무부가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이제 그 도감청이라고 와이어 테이프인데요. 우리도 전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요, 와이어에.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가 다시 들어요. 거기 무슨 저기 메아리 돼가지고 다시 들린 것처럼 이중으로 들리. 이건 다 이제 감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911, 9.12 이후로 감청 도청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국가적인 이제 동맹국을 했는데 그 문건의 맨 아래에 보면은요 탑 시크릿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탑 시크릿은 외국 사람한테도 그게 다른 나라에도 절대 보여주지 마라 하는 건데 이게 누가 흘렸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흘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흘렸다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도감청을 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도감청 내용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언론이 방송이 나갔다는 것은 미국에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한국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서 흘렸느냐 그 의도가 뭔가 그렇죠. 또 그런 것을 법무부에 조사가 들어갔으니 그런 걸 다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언론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했고 나도 조금 전에 글 다 썼습니다. 글 썼는데 이게요 흘렸지만은 이게 인위적으로 흘렸느냐 아니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모르고 어디서 돌아다녔느냐 아니면 러시아의 배후 세력이 있어가지고 한미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이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될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냐 뭐 이제 중요한 거는 탑 세클리터잖아. 이게 뭐냐면 일급 비밀이잖아요. 일급 비밀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급 비밀이. 그러니까 그 일급 비밀을 바깥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나 미국 법무부가 밝혀내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황당한 게 우리 정부의 안보실장, 외교부 비서관의 통화 내역이 도감청이 됐다. 그 두 건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 전에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만약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이 소위 반미 추세들이 또 일어난다. 지금은 사실은 뭐 한국이 반중이 훨씬 더 지금 한 70% 가까이 넘고 반미에 대한 소리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감청 문제가 오히려 그러한 그 작용들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청와대나 이제 저 대통령실, 한국 대통령실 안방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미국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동맹이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지킬 걸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밀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거를 흘렸다고 하면 러시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으면 그러면 군사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군사작전도 많이 흘렸다는데 잠수하면 어디 있으면
뭐 이런 걸 미리 알아보면 선제 타격이 그거는 대상이 뭐 되잖아요.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미국 정보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이 빨리 대처를 하고 한국은 피해 당사자잖아요. 무총 당사자로서 도감청 당사자로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동맹은 동맹이고 그렇죠. 윤리적으로 어긋난 건 어긋난 거고 한국 정부의 그 소위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도감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동맹이지만은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배후 세력이라면은 더 위험한 게 북한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정보. 이게 상당히 지금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슈를 또 한 번 더 이제 여론화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중국이 지금 타이완에 한 70대 뭐 전투기라든지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인근에다가 포위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 CNN 뉴스는 온통 뭐 그 이야기로 지금 둘러싸고 있고요. 중국이 25년도에 타이완을 침공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 포스타 제너럴이 저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요, 미국이 어제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타이완에, 공화당 하원 의장 빨리 타이완에 무기를 팔아라, 갖다 놔라,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문제도 지금 아주 어지러워지가 있는데 이런 일이 다가올 때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설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며 어떤 입지를 보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문제는 타이완의 입장이거든요. 네, 타이완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하고 타이완 국민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타이완 국민들은 이미 중국을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만약에 중국이 침략을 했을 때 타이완이 전쟁으로 끌고 갈 거냐? 미국의 입장하고 다르게. 저는 뭐 보통 타이완 국민들이 한 3, 4일 못 간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됐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타이완 국민들이 한 나라로 생각해서 뭐 중국하고 같이 해서 자기들은 뭐 홍콩과 같이 독립정부로서 독립행정으로서 중국이 말하는 일국 양제 상황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타이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국민들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인데 대기업보다는 타이완의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지금 이번에 미국 방문했는 타이완 총통도 실질적으로 이 우파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주의 계열인데 지금 통일을 원하는 그러한 쪽하고는 또 다른 계열이에요. 이쪽에서는 중국과 상대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은 소위 대만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데 이쪽은 또 다른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 제가 대만 쪽에 여러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입장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네, 한국은 만약 침략이 오면은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한미 동맹, 한미일 삼국 연대 우방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하다고요. 물론 그렇죠.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다른 부분 똑같이 북한에 의해서 만약에 적화가 되면은 한반도는 그냥 무너진다.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그런 위협감이 있는데 대만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미국이 뭐 개입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반드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은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주나 일본은 미국의 개입에 같이 개입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또 뭔가 또 우리는 또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의 입장이 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거 프랑스 대통령이 또 중국을 가고 앞으로 독일
이 기타 등등 뭐 나라들이 또 시진핑한테 지금 속속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나토 동맹들이 지금 미국하고 스티키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다른 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 가지 이 견제구를 많이 던짐으로 해서 반발이 있어요. 그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소리나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으흠. 아랍권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도 지금 경제 지표가 최악의 경우고 네. 여러 가지 뭐 수출도 3월 작년 3월 대비 또가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냈어요. 네. 또 국가 부채가 한 2,300조가 넘는다고요. 또 아, 물가는 오르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차원은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아직까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도 한 1, 2%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프랑스보다는 중국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중국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중재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맞아떨어졌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밀어붙이면서 국민 저항이 엄청나게 있지만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경제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다르게 유럽의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가지고 경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그거 해법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인데 중국이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들어가서 시진핑 상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로가 트일 거예요. 단지 하나 중국이 들어가면서 원자재 값이 또 한 번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정부가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왜 뭐 미국의 가장 동맹국이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느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라는 거예요. 동맹국도.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을 내라. 이렇게 휴전을 하든지 끝을 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은 소위 동맹국들의 정치적인 그 위치도 흔들린다.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무너져 경제 활성화를 못하면 정치가 이번 다음 총선 1년 후에 정치가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바로 보는 것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독일이나 거의 같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교류도 다 좋지만은 지금 이제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재를 하는데 지금 목줄을 살려주는 것이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푸틴의 지금 호기를 지금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걱정이고 또한 넘버 투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중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급을 한다면은 이 또한 이거가 제일 지금 위협적인 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것만은 하지 지금 말아라. 뭐 중국 입장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도 시진핑 3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위태롭거든요. 네. 중국 국내 내의 입장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맹국 지금 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이렇게 중국하고 교류를 자꾸 하려는 것도 경제 문제를 이제 전쟁에서 경제 문제로 전환시키자는 건데 만약에 대량 살상 무기를 중국이 공급한다 하면 완전히 이제는 그렇죠. 냉전이 아니고 3차 대전이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핵실험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미사일을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지뢰인가 어뢰도 좀 실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하고 이제 국무성의 저가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똑같은 답을 했어요. 중국은 영향력이 있다. 북한에 충분히 중국이 말릴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비토권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토권으로 무조건 북한의 일반적인 북한 편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저기 결정적일 때 말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더 유류 공급이라든지 식량 지원을 그러면 북한이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근데 네, 중국은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을 타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그전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 반중 정책이 먹혀들어갔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 다 경제 문제가 지금 침체하고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이 이 기회에 중국은 자기들의 그 친중 네, 국가들에 대한 확장을 노리고 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분명한 그 북한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위 그 중국의 말이 북한에 먹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북한이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묵인하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차 핵실험 부분들도 어떤 시기에 그래서 가장 효과를 내면서 이제 나갈 거냐. 국제적으로 자기들 7차 핵실험을 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들한테 제재를 못 가한다. 이런 걸 북한이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이재명이는 감옥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저렇게 그냥 지금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그 성적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뭐 안보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서툰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보수 정권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경제 부분 음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협치하지 않는 민생에 올인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못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네, 그러면 다음 총선에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인데 실은 1년 남았거든요, 선거가. 그럼 1년 남은 동안에 정쟁은 더 격화될 거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돌보기는 더 힘들어진다. 왜 음, 협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민주당과의 협치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만 죽이면 다음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오만된 잘못된 착각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를 빨리 해라. 하나는 사람을 일단 바꿔라. 내각 총리부터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폭 개각과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책 운영 기조를 좀 바꿔라. 지금까지의 정책 운영 기조는 아무튼 1년 동안 취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민생도 못 챙기고 협치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는 과정이 됐다. 2년 차 더 갔는데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중간 평가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경제적인 점수가 가장 앞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경제 이전까지만 해도 1년간은 문재인 정권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2년 차 들어가서 그 탓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협치해라.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원내 문제, 국회 문제는 국회에다가 국회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정치 문제는 정당에 국민의힘에다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특히 내각들은 완전히 민생에 올인하는 경제에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오늘은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옆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김무성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윤핵관들. 이제는 자기한테 뭐 좋은 소리하고 기회 돌리는 이런 것보다는 소위 제가 저같이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좀 쓴소리를 하는 얘기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너무 독선독단적으로 가면 국민들은 오만한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대표랑 만날 그 예약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책의장을 했어요. 예. 새누리당에.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니까 뭐 만나는 거는 좀 괜찮다 보고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뭐 조만간 만나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 회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뭐 우리 공화당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5년 6년간 외치고 우리 공화당 자연스럽게 만남이 될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잘 만나서 좌우지당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명예회복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우리 한국의 정치라는 것은 하도 이렇게 우물한 뒤집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명예회복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